북극의 차가운 새벽은 피보다 붉게 물들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시간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그린란드 링컨해의 충격적인 도발은 단순한 영토 침탈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처참히 짓밟았습니다. 영하 50도의 살인적인 혹한 속에서 조국의 미래를 위해 사투를 벌이던 우리 연구원들이 적들의 총구 앞에 무릎 꿇려지고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러시아 특수부대의 군화 아래 짓밟히는 광경이 위성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북극의 혹한 앞에 무기를 내려놓고 외교적 타협을 운운하며 비겁한 침묵을 지킬 때 오직 우리 대한민국만이 그 지옥 같은 얼음 밑에서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외칠 때 우리는 기술로 증명했고 남들이 두려움에 떨 때 우리는 결기로 맞섰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보게 될 이야기는 강대국들의 오만한 횡포에 맞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북극의 진정한 지배자로 거듭났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뜨겁고도 통쾌한 기록입니다. 감히 우리 국민을 건드리고 우리 영토를 넘본 자들에게는 오직 자비 없는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전 세계 군사 질서를 단숨에 재편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우주 끝까지 드높인 위대한 응징의 서막, 지금 그 첫 번째 장인 링컨해의 비명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얼어붙은 전쟁터 그린란드 북단 링컨해의 새벽은 잔인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2026년 현재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차가운 바다이자 천문학적인 자원이 매장된 이 북극의 심장부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뿌리째 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하 50도의 살인적인 추위와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이 몰아치는 이곳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라 불리지만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과 저온 플랜트 기술을 바탕으로 이곳에 차세대 에너지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15명의 최정예 연구원이 조국의 미래를 위해 밤낮 없이 희토류 광맥을 탐사하던 그 평화로운 공간에 예고되지 않은 강철의 포식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새벽 3시 14분 수천 년 동안 단단하게 굳어있던 2m 두께의 빙하가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솟구쳐 올랐습니다. 거대한 지각 변동이라도 일어난 듯 빙판이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갈라지는 그 틈 사이로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형 핵추진 잠수함 야센 M급의 거대한 선체가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1만 3천 톤에 달하는 검은 괴물은 마치 북극해의 주인은 자신뿐이라는 것을 과시하듯 압도적인 소음을 내뿜으며 부상했습니다. 잠수함의 외벽에 붙은 얼음 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며 내는 굉음은 마치 거대한 빙산이 무너지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잠수함의 해치가 열리자마자 칠흑 같은 위장복을 입고 최신형 돌격 소총으로 무장한 러시아 최정예 특수부대 스페츠나츠 대원들이 빙판 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숙련된 동작으로 대한민국 연구소를 포위했고 연구원들이 대피할 틈도 없이 정문을 부수고 난입했습니다. 얇은 방한복만 걸친 채 잠에서 덜 깬 우리 연구원들은 거친 손길에 이끌려 영하 40도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빙판 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바닥에 깔린 얼음 결정들이 연구원들의 피부를 날카롭게 찔렀지만 적들은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눈빛으로 총구를 겨눌 뿐이었습니다. 러시아 지휘관인 이바노프 대령은 오만한 표정으로 연구원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연구소 입구에 자랑스럽게 걸려있던 태극기를 거칠게 잡아 뜯었습니다. 태극기가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북극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위성 공개 채널을 강제로 개방했습니다. 그는 발밑에 던져진 태극기를 군화로 무참히 짓밟으며 조롱 섞인 일가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같은 약소국이 감히 위대한 러시아의 앞마당인 북극해에서 자원을 탐내는 것 자체가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부터 이 구역의 모든 데이터와 시설은 러시아 연방의 자산이며 저항하는 자에게는 북극곰의 먹이가 되는 잡이 없는 처분만이 기다릴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은 차가운 눈바늘이 얼굴을 때리는 고통 속에서도 조국의 국기가 짓밟히는 광경을 보며 피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이 굴욕적인 장면은 실시간 위성을 통해 대한민국 청와대 벙커와 국방부 종합상황실에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상황실에 모인 장성들의 주먹은 분노로 인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화면 속 연구원들의 공포에 질린 눈빛과 짓밟힌 태극기를 보며
장성들은 참기 힘든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당장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근 해역에서 초기 임무를 수행 중이던 미 해군의 이지스함 도널드 쿡 호가 급히 현장으로 기동하려 했으나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이 지역에 강력한 광대역 전자전 공격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미군의 최첨단 이지스 시스템은 북극 특유의 자기장 간섭과 러시아의 유령 전파에 휘말려 레이더 화면이 하얗게 먹통이 되었습니다. 최신의 전투정보 중심실의 모니터들은 원인 모를 노이즈로 가득 찼고 적의 위치를 파악하는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혹한으로 인해 함정의 미사일 수직 발사관 덮개가 얼어붙어 작동하지 않았고 최신형 드론들은 극저온 기온 때문에 이륙하자마자 배터리가 방전되어 추락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군조차 자연과 기술의 결합된 장벽 앞에 무력하게 멈춰선 것입니다. 미군 기술진들이 얼어붙은 덮개를 녹이려 발버둥 쳤지만 살인적인 추위는 그들의 모든 노력을 무위로 돌렸습니다. 미 해군 사령관은 한국 측에 당혹스러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재 기상 조건과 적의 전자전 수준으로는 어떤 물리적 타격도 불가능하며 러시아와 외교적 협상을 시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절망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연구원들의 생사권이 적들의 손에 온전히 넘어간 셈이었습니다. 미군 사령관의 목소리에는 자존심이 상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북극의 혹독한 현실은 그들로서도 어쩔 수 없는 한계였습니다. 러시아 지휘관 이바노프 대령은 미군의 무력함을 확인한 듯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통첩을 날렸습니다. 1시간의 시간을 주겠다며 만약 한국 정부가 북극권의 모든 권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항복 성명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빙판 위에 무릎 꿇린 연구원들을 한 명씩 차가운 얼음 구멍 속으로 밀어넣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연구원 중 가장 나이 어린 연구원의 덜덜 떨리는 어깨에 차가운 총구를 갖다 대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국민들은 비명을 질렀고 가족들은 오열하며 조국이 자신들을 지켜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은 순식간에 분노와 슬픔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거리마다 뉴스 속보를 전하는 대형 스크린 앞에 시민들이 모여들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방부는 기이할 정도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도 청와대의 유감 표명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적의 목줄을 단숨에 끊어버리기 위해 숨을 죽인 호랑이의 침묵이었습니다. 적들이 승리감에 취해 보드카를 들이키며 자신들의 위대함을 칭송하고 있을 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야센 M 잠수함의 소나병이 이상한 진동을 감지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빙하가 갈라지는 자연적인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규칙적이고 날카로운 금속성 진동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야센 M의 최첨단 탐지기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적들은 자신들의 스텔스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으며 안심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바로 아래 수심 300m 지점에서는 대한민국 기술력의 정수인 도산 안창호함이 이미 사냥감을 포착한 채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이미 수일 전부터 빙하 밑에 매복하며 적들의 움직임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적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라 믿었겠지만 그들은 이미 대한민국의 정밀한 덫에 걸린 가련한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강무혁 함장은 어두운 함교 안에서 차갑게 빛나는 눈으로 발사 버튼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조국의 분노와 국민의 안위가 달려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해군은 어떤 방식으로 이 오만한 강대국을 응징하고 우리 국민을 구해낼 것인가? 북극의 빙하 아래서 벌어지는 침묵의 사투는 이제 막 그 위대한 서막을 올렸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강대국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역사의 시작입니다. 러시아의 야센 M급 잠수함 내부에는 승리에 도취된 보드카의 독한 향과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바노프 대령은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는 원자력 잠수함을 타고 미 해군의 촘촘한 감시망을 비웃듯 돌파했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북극의 막대한 자원은 물론 대한민국의 최첨단 연구 데이터까지 손에 넣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한 확신이 서늘한 공포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적들은 자신들이 바다의 유일한 포식자라 믿었지만 그들의 바로 뒤쪽 최첨단 소나 탐지기조차 반응하지 않는 완벽한 음향 사각지대에는 이미 대한민국의 자존심인 도산 안창호함이 칼날을 품고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함장 강무혁 대령은 붉은 전투 조명 아래에서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전승조원에게 전투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우리 잠수함은 세계 최초로 차세대 리튬이온 배터리 체계를 탑재하여 기존의 그 어떤 디젤 잠수함보다도 길고 조용하게 잠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의 고질적인 약점인 냉각 펌프 소음조차 발생하지 않는 완벽한 정적은 북극의 차가운 얼음 밑에서 가장 치명적인 유령이 되었습니다. 미 해군의 이지스함들이 혹한으로 인해 장비 결함을 겪으며 쩔쩔매고 있을 때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특수 내빈 강제로 무장한 도산 안창호함은 영하 2도의 심해 수온을 비웃으며 적의 심장부를 향해 소리 없이 다가갔습니다. 강 함장은 마이크를 잡고 전승조원에게 나직하지만 결기 어린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저 차가운 얼음 위에서 적들의 총구 앞에 무릎 꿇려 있다. 대한민국 해군의 존재 이유는 단 하나,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우습게 본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저들에게 똑똑히 가르쳐 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의 지시에 따라 도산 안창호함의 수직 발사관 덮개가 수중에서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적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그들의 목줄을 잴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발사된 것은 적의 선체를 직접 타격하는 살상용 어뢰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수중 발사형 정밀 유도 탄두와 최첨단 수중 드론이었습니다. 발사된 유도 탄두는 얼음 밑을 유령처럼 헤엄쳐 나가 적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얼음 사이의 틈새인 리드 구역을 정확히 찾아내어 수면 위로 솟구쳤습니다. 그리고는 적들이 얼음판 위에 설치해둔 광대역 통신 안테나와 레이더 중계 기지만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핀포인트로 타격하여 고철 덩어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정밀도는 가히 신의 경지라 불릴만 했습니다. 연구원들에게는 단 한 조각의 파편도 튀지 않았으나 적들의 모든 외부 교신 수단은 순식간에 마비되었습니다. 당황한 이바노프 대령이 무전기를 집어 던지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하늘에는 그 흔한 비행기 한 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북극의 바람만이 불어올 뿐이었습니다. 적들이 혼란에 빠진 그 찰나의 순간 도산 안창호함에서 사출된 수중 드론들이 야센 M의 추진기 바로 밑까지 접근하여 강력한 저주파 음향 신호를 방출했습니다. 이것은 도산 안창호함이 적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장이었습니다. 러시아 잠수함 내부는 비명에 가까운 경보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나병들은 헤드셋을 벗어 던지며 고통을 호소했고 함장은 보이지 않는 적이 이미 자신들의 등 뒤에 총구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에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적들이 공포에 질려 허둥대고 있을 때 대한민국 국방부는 전 세계 언론에 실시간 위성 영상을 송출했습니다. 그것은 도산 안창호함의 첨단 광학 센서가 수중에서 포착한 야센 M의 초근접 감시 영상이었습니다. 전 세계 외신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조차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쩔쩔매던 러시아의 최신의 핵잠수함을 한국의 잠수함이 이미 코앞에서 농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펜타곤의 고위 장성들은 한국 잠수함의 정숙성과 저온 기동 능력이 자신들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었다며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CNN은 긴급 속보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북극의 혹한마저 이겨내고 새로운 해양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끝까지 부상하지 않았습니다. 강 함장은 침묵 속에서 더 큰 압박을 가했습니다. 우리 잠수함은 수중 음향 통신 장치를 통해 적 잠수함의 선체 전체가 울리도록 강력한 무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들의 모든 기동은 이미 대한민국의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으며 지금 즉시 우리 연구원들을 방면하고 퇴각하지 않으면 추진기를 파괴하겠다는 서슬퍼런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러시아 함장은 레이더와 소나에 아무런 실체도 잡히지 않는데 함내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한국군의 묵직한 목소리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사냥꾼이라 믿었지만 실상은 거대한 함정에 빠진 가련한 먹잇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빙판 위에서 연구원들을 위협하던 스페츠나츠 대원들도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주던 잠수함이 적에게 완전히 제압당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구원들은 얼음 밑 깊은 곳에서 조국의 숨결이 느껴지는 진동을 감지하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조국의 방패가 자신들을 지키고 있다는 확신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적들이 무기를 내리고 뒷걸음질 치는 사이 미 해군의 도널드 쿡호 함장은 화면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군도 포기했던 작전을 대한민국이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밀리터리 마니아들과 우리 어르신들은 이 통쾌한 반격에 환호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군대는 조용하면서도 강하다는 찬사가 댓글창을 가득 메웠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당당하게 실력으로 압도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가슴이 뻥 뚫리는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승리의 순간 도산 안창호함의 소나에 다시 한번 기이한 저주파 진동이 감지되었습니다. 그것은 퇴각하는 잠수함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깊은 해저 바닥에서 거대한 괴물이 깨어나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강 함장의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러시아는 단순히 물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밀릴 경우를 대비해 북미 대륙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해저, 핵 전략 자산을 이미 빙하 밑에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센서가 포착한 것은 러시아가 비밀리에 설치한 해저, 자폭형 핵 어뢰 포세이돈의 기폭 대기 신호였습니다. 이제 막 승리를 맛본 대한민국 해군은 인류의 운명이 걸린 더 크고 끔찍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 보이지 않는 멸망의 도화선을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북극의 빙하 아래는 이제 단순한 분쟁지를 넘어 지구의 마지막 날을 막기 위한 최후의 성지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마치 북극의 신기루처럼 짧고 덧없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정밀한 타격으로 러시아의 오만한 야센 M 잠수함이 꼬리를 내리고 퇴각하던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이 얼어붙은 전쟁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함교의 거대한 소나 화면에 잡힌 기이한 신호는 우리 대원들의 환호성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퇴각하는 적 잠수함이 내는 추진기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깊은 해저 지닥판 아래에서 마치 잠들어 있던 거대한 괴물이 심장 박동을 시작한 듯한 초저주파 진동이었습니다. 함장 강무혁 대령은 소나 화면을 응시하며 굳은 표정으로 분석관에게 정밀 식별을 지시했습니다. 헤드셋을 통해 들려오는 그 기괴한 소리는 10Hz 미만의 아주 낮은 주파수였지만 함체 전체를 미세하게 떨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에너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지진파도 아니었고 통상적인 잠수함의 기동음도 아니었습니다. 수분간의 정밀 분석 끝에 터져나온 소나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함장님, 이것은 러시아가 비밀리에 개발해온 수중 핵 자폭병기인 포세이돈의 가동 신호입니다. 그것도 한 발이 아니라 해저 지질 구조를 따라 수킬로미터 간격으로 매설된 연쇄 기폭 장치로 판단됩니다. 함내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포세이돈은 단순한 핵어뢰가 아니었습니다. 수심 수천 미터의 해저 지각판을 직접 타격하여 거대한 인공 해일을 일으키고 대륙 전체를 방사능 소금물로 덮어버릴 수 있는 인류 멸망의 무기, 이른바 지구 최후의 날 병기였습니다. 러시아는 처음부터 우리 연구소를 탐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이 북극의 두꺼운 빙하 아래에 북미 대륙과 서유럽을 한꺼번에 마비시킬 수 있는 핵 지뢰밭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원 나포와 잠수함 도발은 이 거대한 음모를 숨기기 위한 화려한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사령부는 퇴각하던 야센 M 잠수함을 통해 전 세계에 소름 끼치는 메시지를 타전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잠수함이 자신들의 평화로운 탐사 활동을 방해하며 공격적인 기동을 했다고 적반하장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대한민국 해군이 10분 내에 이 해역에서 즉각 철수하지 않고 자신들의 해저 시설을 건드린다면 매설된 포세이돈을 연쇄 폭발시켜 북대서양 전체에 100m가 넘는 거대 해일을 일으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핵공갈이자 인류 전체를 인질로 잡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미 해군의 이지스함 도널드 쿡호는 다시 한번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에서는 긴급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미국의 정보 자산들은 포세이돈의 가동 신호를 확인하고 경악했습니다. 만약 저 핵 어뢰들이 터진다면 뉴욕과 보스턴, 그리고 런던을 포함한 북대서양 연안의 모든 대도시가 지도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미군은 여전히 혹한으로 인해 수중 탐색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적의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는 천공이나 패트리어트 체계도 해저 깊숙이 숨겨진 이 폭탄들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작전 중단을 요청하는 긴박한 전문이 날아왔습니다. 러시아의 자존심을 건드려 전 지구적인 재앙을 초래하지 말라는 비겁한 압박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대한민국의 주권과 우리 연구원들의 목숨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해군 사령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요구에 굴복해 물러나는 순간 북극은 영원히 러시아의 핵무기고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은 두 번 다시 이 바다에 발을 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 함장은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전승조원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적들이 설치한 저 죽음의 도화선을 우리 손으로 끊어내야만 진정한 평화가 온다. 조국은 우리에게 이 위대한 임무를 맡겼고 우리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지극히 절망적이었습니다. 포세이돈은 수심 500m 아래의 단단한 안반층 사이에 매설되어 있어 어뢰 공격으로는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기폭 장치를 직접 해체하거나 중성자 가속기를 사용하여 내부 회로를 무력화시키는 방법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곳의 환경이었습니다. 극저온의 수온과 엄청난 수압은 미국의 최첨단 수중 드론들조차 가동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기지 주변의 수중 음향 기뢰와 자폭형 잠수정들을 배치하여 철저한 방어망을 구축해 두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언제든 우리 잠수함의 측면을 타격할 수 있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을 때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의 베테랑 한 상사가 나섰습니다. 그는 북극해의 혹한을 견뎌낼 수 있는 특수 잠수 장비와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초정밀 폭발물 처리 도구를 챙기며 함장에게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강 함장은 한 상사의 눈에서 흔들림 없는 결기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조국을 향한 숭고한 희생정신이자 자신의 동료와 국민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무인의 의지였습니다. 강 함장은 한 상사의 어깨를 꽉 쥐며 반드시 살아 돌아오라는 짧은 당부를 남겼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보조 해치가 열리고 어두운 심해 속으로 한 상사와 그의 팀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극한의 공포 속으로 소리 없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지상에서는 여전히 러시아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은 무너지는 빙벽 아래 갇혀 산소가 희박해지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대한민국이 무모한 도박을 하고 있다며 비난과 우려 섞인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군인들을 믿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수중에서 적 잠수함의 추적을 차단하며 한 상사팀의 업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함교의 모니터에는 한 상사의 생체 신호가 불안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심박수는 급격히 올라갔고 체온은 저체온증의 경계선까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상사는 차가운 얼음물 속을 헤엄쳐 드디어 첫 번째 포세이돈의 기폭 장치 앞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정교한 파멸의 기계였습니다. 건드리는 순간 대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는 예민한 센서들이 기계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한 상사의 떨리는 손끝이 기폭 장치의 메인 회로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도산 안창호함의 손아에 적의 잠복 잠수정들이 일제히 기동을 시작하는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러시아는 한 상사의 접근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 상사를 제거하기 위해 수중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강 함장은 다급하게 기동을 지시하며 함체를 돌려 한 상사를 향해 날아오는 어뢰를 몸으로 막아 세우려 했습니다. 이제 1분 1초가 지구의 운명을 결정짓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한 상사는 적의 어뢰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눈앞의 회로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차가운 수온 때문에 감각이 사라져가는 손가락을 자신의 체온으로 녹여가며 마지막 선을 끊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 보이지 않는 멸망의 덫을 걷어내고 북극의 진정한 지배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전 세계의 숨소리가 이 얼어붙은 바다 밑바닥으로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펜타곤의 지하 벙커 상황실은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거대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 합참의장을 비롯한 수뇌부들의 시선은 대형 스크린에 표시된 북극해의 전술 지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영하 50도의 혹한과 정체불명의 전자기 폭풍이 휘몰아치는 그곳은 문자 그대로 첨단 무기들의 무덤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자랑하던 이지스함의 레이더는 노이즈로 가득 찼고 수직 발사관은 결빙으로 인해 먹통이 되었으며 최신형 무인기들은 이륙 직후 추락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부하던 미국조차 자연의 거대한 장벽 앞에서 무력하게 멈춰 선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펜타곤 장성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정보 자산이 마비된 그 지옥 같은 해역에서 오직 대한민국의 도산 안창호함만이 완벽한 전투 가동률을 유지하며 적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 합동참모본부의 고위 장성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한국 측 연락관에게 다급히 물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잠수함은 어떤 마법을 부렸기에 이 극한의 환경에서 오차없이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한국의 레이더 신호만은 적의 방해 전파를 뚫고 선명하게 살아있는지 말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간결하면서도 묵직했습니다. 그것은 요행이나 마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조선기술과 소재공학의 결정체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으로서 북극 항로를 운항하는 쇠빙선과 가혹한 환경의 해양 플랜트를 제작하며 독보적인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선체에 적용된 특수 내빙 강제는 영하 60도의 극저온에서도 금속의 탄성을 잃지 않고 수압을 견뎌내는 혁신적인 소재였습니다. 남들이 화려한 화력에만 집착할 때 대한민국은 어떤 가혹한 환경에서도 반드시 작동해야 한다는 무기 본연의 신뢰성에 집착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된 차세대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은 저온 환경에서 출력이 급감하는 기존 배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한 국산 기술의 정수였습니다. 지능형 열관리 시스템이 배터리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하여 적 잠수함이 추위에 떨며 기동을 멈출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깊고 조용하게 적의 발밑을 파고들 수 있었습니다. 펜타곤의 기술 장교들은 한국이 구현한 이 저온 최적화 시스템의 수치를 확인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놓쳤던 북극의 사각지대를 한국이 완벽한 기술력으로 메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외신을 통해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CNN은 긴급 속보를 통해 인류를 핵재앙으로부터 구할 유일한 희망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아니라 한국의 잠수함이라는 충격적인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뉴스 앵커는 흥분된 목소리로 미국의 첨단 병기도 멈춰 세운 북극의 혹한을 한국의 독보적인 기술이 정복했다고 전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K방사는 이제 단순한 무기를 넘어 인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외신들의 극찬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영국의 BBC 역시 한국의 도산 안창호함과 KF-21 보라매가 보여준 신뢰성은 군사기술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서울의 국방부 상황실에서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군 수뇌부의 긴박한 최종 승인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작전 중단 요청과 러시아의 핵 협박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민족의 자존심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상황판을 주시하며 단 한 명의 우리 국민도 적들의 손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며 조국의 명예를 더럽힌 자들에게는 자비 없는 응징을 내릴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북극해 주권 수호 작전의 최종 승인 서명을 마쳤습니다. 함대 사령관인 나는 마이크를 잡고 정군에 하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새로 쓴다. 대한민국이 강대국 눈치나 보는 약소국이라는 비아냥은 오늘부로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전부대 작전 개시하라. 나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도산 안창호함은 더욱 깊은 심해로 몸을 숨기며 핵어뢰 해체 작전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지상의 공군 기지에서는 보람의 편대가 북극의 하늘을 향해 거침없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보람의 엔진은 영하 60도의 공기를 가르며 뜨거운 화염을 내뿜었고 그 웅장한 포효는 승리를 확신하는 조국의 목소리와 같았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는 숨을 죽인 채 이 위대한 진격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러시아와의 교전이 아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기술의 전쟁이자 자부심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무기를 믿었고 그 무기를 운용하는 우리 장병들의 강철 같은 의지를 믿었습니다. 벙커 안의 전술 모니터에는 보람의 편대의 실시간 위치와 도산 안창호함의 수중 데이터가 선명하게 표시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이제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는 날개와 심해의 유령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경이로운 눈빛으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자신들이 매설한 포세이돈이 무적의 방패라 믿으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지만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며 대한민국의 분노는 북극의 빙하보다 훨씬 더 단단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곧 보람의 날개가 적의 방공망을 찢어발기고 도산 안창호함의 침묵이 적의 심장을 찢어밟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펜타곤의 장성들은 이제 경탄을 넘어 두려움 섞인 눈빛으로 대한민국의 작전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단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군과 공군의 역사적인 연합작전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보람의 편대의 날카로운 날개가 북극의 구름을 뚫고 적의 머리 위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승리를 향한 대한민국의 거침없는 선언이자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과연 우리의 보람해와 도산 안창호함은 이 거대한 화약골을 어떻게 해체하고 승리의 태극기를 꽂을 것인가. 전 세계의 숨소리가 북극의 차가운 바다로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린란드의 차가운 대기가 대한민국이 만든 거대한 쌍발 엔진의 포효로 뒤덮였습니다. 영하 60도의 살인적인 강풍이 기체를 핥히고 지나가는 극한의 상공,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들조차 기체 결빙과 계기판 오작동으로 기지로 회항하던 그 지옥 같은 하늘의 대한민국의 자존심인 KF-21 보람의 편대가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짙은 회색빛 스텔스 도장을 한 보람의 날개는 북극의 희미한 햇살을 받아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선포하는 기술적 독립선언이자 우리 국민을 건드린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하겠다는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그 시각 수심 300m 아래 도산 안창호함의 지휘 통제실은 붉은색 전투 조명만이 흐르는 가운데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함장 강무혁 대령은 잠수함 특유의 폐쇄된 공간 안에서 전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잠수함은 밖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소나병의 헤드셋을 통해 전해지는 물속의 비명과 위성 데이터 링크로 전송되는 상공의 상황만이 그들의 눈과 귀였습니다. 강 함장은 잠수함의 은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명령하면서도 국산 전술 데이터 링크인 링크 K를 통해 보람의 편대와 실시간으로 적의 위치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전의 핵심인 네트워크 중심전이었습니다. 러시아 공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공망과 전자전 장비가 북극의 지형지물과 결합하여 그 어떤 서방의 무기도 접근하지 못할 철옹성을 구축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장거리 요격기 미그 31편대는 보라매를 향해 조롱 섞인 무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종이 비행기가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며 이제 그만 차가운 바다로 떨어질 준비나 하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만함은 보람의 A사 레이더가 가동되는 순간 처참하게 깨져버렸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독자 개발한 국산 A사 레이더는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을 통해 러시아의 강력한 재밍 전파를 유령처럼 통과하여 수백 킬로미터 밖의 적기들을 이미 손바닥 들여다보듯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강 함장은 잠수함 내 전술 단말기를 통해 보람의 편대장에게 공격 지점을 할당했습니다. 보람의 칵핏 안에서 파일럿은 국산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를 통해 적기를 조준했습니다. 눈동자의 움직임만으로 적을 포착하는 이 최첨단 기술 앞에서 러시아 파일럿들은 자신들이 조준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비행을 계속했습니다. 드디어 강 함장의 승인 하에 발사 명령이 떨어지자 보람의 내부 무장창이 소리 없이 열리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가 불꽃을 뿜으며 튀어나갔습니다.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이 미사일은 회피 불가능 구역이라 불리는 압도적인 사거리를 자랑하며 적의 심장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순식간에 러시아의 미그 31 2기가 화염에 휩싸이며 북극의 빙하 위로 추락했습니다. 펜타곤의 관제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미 공군 장성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고전해온 러시아의 고고도 요격기를 한국의 전투기가 단 한 번의 교전으로 완벽하게 제압했기 때문입니다. CNN은 이 믿기지 않는 공중전의 승전보를 긴급 속보로 전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의 보라매가 세계 공중전의 역사를 다시 썼다며 경악 섞인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잠수함의 소나병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함장님, 적 수상함에서 대잠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방위 180, 거리 20km. 러시아는 하늘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고자 도산 안창호함을 향해 치명적인 대잠 공격을 시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강 함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강력한 출력을 이용해 즉각적인 급속 잠항을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연구소 인근 해상에 전개되어 있던 우리 군의 최신의 함정에서 LIG, 넥스원이 개발한 천공2 요격 미사일이 불꽃을 뿜으며 솟구쳐 올랐습니다. 히투킬 방식으로 적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직접 충격하여 파괴하는 천공2의 정밀도는 가히 예술적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발사한 모든 미사일은 도산 안창호함 근처에 가기도 전에 차가운 밤하늘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러시아 사령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기술적 우위가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보람의 편대는 이제 적의 방공망인 S-400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해 초저공 비행으로 전환했습니다. 적의 레이더망 아래를 스치듯 비행하는 이 미친 듯한 기동은 보람의 우수한 비행 제어 컴퓨터와 우리 파일럿들의 목숨을 건 용기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우리 파일럿들은 국산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인 이리스트를 통해 레이더를 켜지 않고도 적의 방공 기지 여론을 포착했고 정밀 유도 폭탄으로 러시아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방공 포대들을 하나씩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강 함장은 잠수함의 좁은 통제실 안에서 전해지는 승전보를 들으며 우리 무기의 신뢰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영하 60도의 환경에서도 단 한 번의 시스템 오류 없이 작동하는 천공과 보람에 그리고 수압을 견디며 침묵을 지키는 도산 안창호함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승리이자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적기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다. 감히 우리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봐라 하며 거실에서 만세를 부르는 어르신들의 함성이 전국토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보람의 편대장은 적의 기함을 저공 비행으로 스쳐 지나가며 손익붐을 일으켰습니다. 엄청난 충격파에 러시아 함정의 유리창이 깨져나갔고 적들의 사기는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적의 심장을 도려내는 공포의 전율이었습니다. 러시아 함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에 빠져 떨리는 손으로 사령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미 대한민국의 강력한 전자전 공격으로 통신마저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북극의 차가운 고립 속에서 대한민국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환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도산 안창호함의 소나관이 헤드셋을 꽉 움켜쥐며 보고해 왔습니다. 함장님, 해저 바닥에서 기이한 고주파 진동이 감지됩니다. 적들이 퇴각하면서 해저에 매설된 포세이돈 핵어뢰의 기폭 장치를 강제로 가동한 것 같습니다. 강 함장의 안색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공중전과 해상전에서의 압도적인 승리에도 불구하고 지구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핵의 도화선이 타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라매의 A사 레이더에는 잡히지 않는 가장 깊고 어두운 심해에서 인류의 마지막 운명이 결정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 함장은 보람의 편대의 지속적인 상공 업무를 지시하는 동시에 심해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한 상사에게 모든 사력을 다해 기폭 장치를 해체하라는 긴급 수중 통신을 보냈습니다. 이제 전투는 무기 대 무기의 싸움을 넘어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정신력과 기술력의 최후 격전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는 다시 한번 숨을 죽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보라매가 하늘을 지배하고 도산 안창호함이 심해를 장악했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 영웅이 벌이는 사투의 결과는 아직 안개 속에 있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 압도적인 사이다 결말을 지키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할 것인가? 긴장감은 다시 한번 최고조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심해 500m 아래의 어둠은 빛조차 삼켜버린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선체를 빠져나와 적들이 매설한 포세이돈 핵 어뢰를 향해 헤엄치는 한 상사의 시야에는 오직 헬멧 라이트가 비추는 희뿌연 부유물들만이 유령처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압은 온몸을 짓눌러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게 만들었고 방수복 너머로 스며드는 북극해에 냉기는 심장마저 얼려버릴 듯 잔인했습니다. 함대 사령관인 나는 지휘 통제실의 모니터를 통해 한 상사의 거친 호흡 소리를 들으며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그의 일거일동을 주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작전이 아니라 인류의 내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진 한 인간의 숭고한 사투였습니다. 한 상사가 드디어 거대한 포세이돈의 동체 앞에 도달했을 때 우리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러시아가 설치한 그 파멸의 기계는 이미 기폭 준비를 마치고 붉은 전멸등을 섬뜩하게 빛내고 있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극저온의 수온 때문에 기폭 장치의 메인 패널이 두꺼운 얼음막으로 뒤덮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초정밀 해체 도구조차 이 단단한 결빙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레이저 무기 절단기를 가동하려 했으나 수중의 전자기 간섭으로 인해 불꽃조차 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폭까지 남은 시간은 단 5분이었고 이 장치가 터지는 순간 북대서양 전체는 거대한 방사능 해일에 휩쓸려 죽음의 바다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 상사는 결단을 내린 듯 떨리는 목소리로 함교에 무전을 보냈습니다. 함장님, 도구로는 불가능합니다. 제 체온으로 얼음을 녹여 회로를 직접 분리하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강 함장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영하의 수온에서 보호 장갑을 벗고 금속에 맨손을 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상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서히 자신의 특수 가열 장갑을 벗어 던졌습니다. 라이트 불빛에 비친 그의 손은 차가운 물속에서 순식간에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기폭 장치에 밀착시키고 맨손으로 그 차가운 얼음막을 움켜쥐었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전해지는 한 상사의 비명 섞인 신음이 지휘 통제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금속과 얼음이 피부에 달라붙어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조국에 두고 온 어린 딸의 이름과 늙은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멈추면 대한민국 연구원들과 수많은 국민이 위태로워진다는 단 하나의 일념이 그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함대 사령관인 나의 눈가에도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저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군인이다. 저 숭고한 희생이 오늘날의 우리를 있게 한 뿌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서서히 한 상사의 체온에 의해 얼음이 녹아내리며 기폭 회로의 배선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체 신호는 급격히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심박수는 비정상적으로 느려졌고 체온은 저체온증의 마지노선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산소통의 경보음마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상사는 마비되어 감각이 사라진 손가락을 초인적인 의지로 움직여 핵 어뢰의 핵심 회로를 하나씩 분리해 나갔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에서 흘러나온 선혈이 검은 바닷속으로 흩어지는 광경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처절한 예술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적의 자폭 잠수정들이 한 상사를 감지하고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소나관이 다급하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강 함장은 한 상사를 지키기 위해 잠수함의 위치가 노출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기동을 지시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한 상사의 앞을 거대한 방패처럼 가로막으며 적의 어뢰를 대신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함과 승조원 전체가 한 상사의 희생에 동참하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끈끈한 전우회가 이 차가운 북극의 심해에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폭 회로를 끊어내기 직전 한 상사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함교에 교신했습니다. 함장님, 임무를 거의 완수했습니다. 혹시 제가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연구원들을 반드시 고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대한민국 만세라고 말입니다. 그의 짧은 유언과도 같은 말에 통제실의 대원들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 상사는 마지막 연결선을 이빨로 깨물어 끊어냈습니다. 그 순간 기폭 장치의 붉은 불빛이 꺼지며 포세이돈의 육중한 기계음이 멈추었습니다. 인류를 멸망으로 몰아넣을 뻔한 죽음의 시계가 대한민국의 한 상사에 의해 멈춰 선 것입니다. 하지만 한 상사의 신호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임무를 완수한 직후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어두운 바닥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산소는 바닥났고 체온은 이미 생명의 한계를 넘은 상태였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CNN은 실시간 방송을 통해 한국군의 영웅적인 희생으로 핵재앙이 막혔음을 보도하면서도 그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소식을 전하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텔레비전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저 젊은 영웅을 제발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강 함장은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구조팀 투입을 명령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에서 사출된 수중 구조 드론과 UDT 대원들이 미친 듯이 한 상사를 향해 헤엄쳤습니다. 그들은 가라앉는 한 상사의 몸을 붙잡고 산소호흡기를 씌우며 필사적으로 부상을 시도했습니다. 심해의 어둠 속에서 한 상사를 끌어올리는 그들의 손길은 조국이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미 해군 사령관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는 한국군이 보여준 희생과 용기는 자신들이 평생 본 것 중 가장 위대한 것이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상사의 차가운 몸이 도산 안창호함의 감압 챔버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들이 달려들어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함대 사령관인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생존을 기원하며 작전 상황판을 응시했습니다. 적들은 물러갔고 핵의 위협은 사라졌지만 우리의 영웅은 차가운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멈췄던 한 상사의 심장 박동 모니터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규칙적인 진동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조국을 지키겠다는 영웅의 의지가 죽음마저 이겨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여전히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함대는 자신들의 핵병기가 무력화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최후의 발악으로 거대한 쇠빙선들을 돌진시켜 우리 연구소와 잠수함을 들이받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수천 톤의 강철 덩어리를 무기로 삼아 우리를 압살하려 들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한 상사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최후의 일격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북극의 빙하 아래서 흘린 영웅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은 이제껏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궁극의 화력을 꺼내 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심해에서 들려온 한 상사의 생존 소식은 우리 대원들에게 단순한 기쁨을 넘어선 거대한 분노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러시아 함대는 자신들이 설치한 핵병기가 무력화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국제법도 안중에도 없다는 듯 거대한 핵추진 쇠빙선들을 앞세워 우리 연구소와 도산 안창호함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수만 톤에 달하는 강철 덩어리들이 빙하를 부수며 다가오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성벽이 움직이는 듯한 압도적인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적들은 자신들의 쇠빙함대가 가진 그 무지막지한 질량 자체가 곧 무기라 믿었고 그 어떤 어뢰나 미사일도 자신들의 두꺼운 이중 선체를 뚫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며 조롱 섞인 최후 통첩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류 병기사의 상식을 파괴하는 괴물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는 사실입니다. 함대 사령관인 나는 청와대와 국방부의 최종 승인을 확인한 뒤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함대 전체에 하달했습니다. 적들이 강철의 힘을 믿는다면 우리는 신의 심판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며 오늘부로 북극해의 주인은 오만함이 아닌 정의가 될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 본토 대테러 상황실과 연동된 전략 타격 통제권의 발사 버튼을 활성화했습니다. 그 순간 한반도의 중부 전선 깊숙한 곳에서 대지를 뒤흔드는 거대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세계 최대 중량의 탄도 미사일 현무5가 그 거대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8톤이라는 비상식적인 무게의 탄두를 탑재한 이 괴물 미사일은
화염을 내뿜으며 대기권을 향해 솟구쳐 올랐습니다. 현무5는 일반적인 미사일처럼 폭발력에만 의존하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중력 가속도를 이용해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수직 낙하하며 그 엄청난 운동 에너지 자체로 목표물을 증발시켜버리는 신의 지팡이라 불리는 무기였습니다. 러시아 사령부는 자신들의 레이더에 포착된 정체불명의 비행체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탄도 미사일이 왜 이 북극해 한복판으로 날아오는지, 그리고 왜 그 궤적이 자신들의 함정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인근의 거대한 빙하 산맥을 향하고 있는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은 단 5분 만에 처참한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북극의 밤하늘을 가르고 내려온 현무5는 단 한 발의 충격으로 수천 년간 굳어있던 수백 미터 두께의 빙하 산맥을 단숨에 증발시켜버렸습니다.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발생한 충격파는 바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현무5가 지면과 충돌하는 순간 발생한 에너지는 소규모 지진과 맞먹는 위력이었고, 빙하가 순식간에 기화하면서 발생한 거대한 수증기 기둥은 하늘을 덮었습니다. 곧이어 발생한 인공파도는 수만 톤급의 러시아 쇄빙선들을 마치 장난감 종이배처럼 뒤집어버렸습니다. 적들의 기함은 거대한 얼음 파편과 파도에 휩쓸려 선체가 반파되었고, 엔진실이 침수되면서 북극의 차가운 바다 위에서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전 세계는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위성 생중계로 지켜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미국의 펜타곤 상황실에서는 장성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미 합참의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저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해성이나 다름없다며 한국이 보유한 현무의 위력은 이미 현대 군사기술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긴급 속보를 통해 한국의 현무5가 단 한 발로 러시아의 무적 함대를 괴멸시켰음을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강대국들의 오만한 자원 전쟁을 단숨에 종식시켰으며 이제 세계 안보의 중심축은 서울로 이동했다고 논평했습니다. 러시아 함장은 반파된 함교에서 절규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가진 그 어떤 방공 시스템도 대기권 밖에서 마하 10으로 내리꽂히는 현무5를 감지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적들은 이제 무기를 버리고 구명정을 내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 연구원들을 위협하고 태극기를 짓밟던 그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북극의 바다 위에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폐잔병들의 처참한 모습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함대 사령관인 나는 도산 안창호함의 외부 스피커와 국제 공개 채널을 통해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주권을 침해하는 자에게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며, 오늘 당신들이 목격한 것은 대한민국이 가진 힘의 지극히 일부일 뿐임을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사령부는 침묵을 지키다 결국 무조건 항복과 함께 북극해에서의 모든 도발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공식 문서를 타전해 왔습니다. 우리 연구소 주변을 가득 메웠던 적들의 그림자는 현무의 한 방으로 완전히 씻겨 내려갔습니다. 짓밟혔던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버텼던 연구원들은 이제 자유를 얻어 도산 안창호함을 향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거실에서 이 장면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내 나라 대한민국이다. 감히 우리를 건드린 놈들은 이렇게 박살을 내야 한다며 서로의 손을 맞잡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수십 년간 강대국들 사이에서 서름을 견뎌온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승리였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정상들은 앞다투어 청와대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국방력에 경의를 표하며 안보 협력을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독도 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었고, 중국은 서해에서의 도발을 즉각 멈추고 자국 함정들을 회항시켰습니다. 현무5가 북극에 남긴 거대한 구덩이는 단순한 폭발 흔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안보의 새로운 지배자로 등극했음을 알리는 거대한 도장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명의 국민도 잃지 않았고 단 한 뼘의 주권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기술이 인류를 핵 재앙으로부터 구했고 북극의 질서를 바로잡았습니다. 함대 사령관으로서 나는 작전 종료를 선언하며 전 장병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제 북극의 차가운 오로라는 적들의 붉은 야욕이 아닌
대한민국의 평화를 상징하는 희망의 빛으로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웅들의 귀환과 이 위대한 승리를 역사의 페이지에 새기는 마지막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훼손되었던 태극기를 다시 수선하여 북극의 가장 높은 빙벽 위에 꽂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의 심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똑똑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건드리는 자는 지구상 그 어디에 숨더라도 현무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옥 같던 폭발음이 잦아들고 북극의 정적이 다시 찾아온 자리에는 승리라는 단어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장엄하고도 위대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현무5가 남긴 거대한 충격의 여운은 여전히 바다 전체를 묵직하게 진동시키고 있었으나 그 압도적인 위용 앞에 도끼를 품었던 러시아 함대는 이미 모든 전의를 상실한 채 차가운 수면 위를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오만하게 하늘을 찌르던 그들의 핵추진 쇄빙선은 반파되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침몰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그 곁을 지키던 호위함들 역시 대한민국의 기술력 앞에 처참히 무너진 자존심을 추스르지 못한 채 황급히 백기를 내걸었습니다. 함대 사령관인 나는 지휘 통제실의 거대한 화면을 통해 전장의 마지막 모습을 응시하며 비로소 팽팽하게 조여졌던 마음의 줄을 천천히 놓을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는 이 믿기지 않는 전쟁의 결과를 역사책에 새기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과 런던 그리고 파리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외신들의 보도는 대한민국을 향한 경탄과 경외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CNN은 이번 작전을 인류 군사 역사상 가장 완벽한 독자적 통합작전이라 명명하며 미국의 직접적인 도움 없이도 초강대국 러시아의 야욕을 잠재운 한국의 저력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특히 혹한 속에서도 단 한 번의 오작동 없이 적의 심장을 괴멸시킨 K방산의 신뢰성은 이제 전 세계 군사력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약소국이라 부르며 무시하던 주변국의 지도자들은 이제 앞다투어 대한민국과의 안보동맹을 간청하며 저자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이 지구상 그 어디보다 높게 솟아오른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승리의 기록은 거창한 외신의 찬사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보조 해치가 열리고 심해에서 자신의 체온을 다해 사투를 벌였던 우리의 영웅 한 상사가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갑판 위로 올라왔습니다. 차가운 북극해 수온에 온몸이 얼어붙고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해낸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밤하늘의 오로라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경을 헤매다 기적적으로 돌아온 그를 향해 도산 안창호함의 전 승조원은 물론 상공을 비행하던 보람의 파일럿들까지 무전기를 통해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계급을 떠나 조국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진 한무인을 향한 진심 어린 존경이자 대한민국 군인이 가진 숭고한 정신에 대한 경배였습니다. 구조된 우리 연구원들도 한 명씩 함정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적들의 군화 아래 짓밟혔던 우리 국기를 다시 가슴에 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연구원은 함대의 지휘관인 나를 향해 우리를 잊지 않아주셔서 정말 고맙다며 오열했습니다. 나는 그의 거친 손을 꽉 쥐며 대한민국은 단 한 명의 국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여러분이 있는 곳이 지구 끝이라 해도 조국은 반드시 찾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훼손되었던 태극기는 연구원들의 떨리는 손에 의해 다시금 빳빳하게 수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깃발은 북극의 가장 높은 빙벽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 연구소의 깃대 가장 높은 곳으로 다시 개양되었습니다. 강풍을 가르며 힘차게 펄럭이는 태극기의 모습은 이곳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온 세상에 알리는 장엄한 선포였습니다. 그날 밤 그린란드의 밤하늘에는 평소보다 더 크고 화려한 오로라가 일렁였습니다. 푸른색과 보라색 그리고 선명한 붉은 빛이 뒤섞인 신비로운 빗무리는 마치 조국을 지켜낸 영웅들을 축복하는 천상의 커튼 같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텔레비전을 통해 이 경이로운 장면을 지켜보며 생애 가장 뜨거운 국뽕의 전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던 우리 선배 세대들의 땀방울이 이제 북극의 빙하 아래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과 무적의 국방력으로 결실을 본 것입니다. 이제 우리 후손들은 그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는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이제 조국을 향해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수면 아래서 묵묵히 제 소임을 다했던 심해의 유령은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은밀하고도 강력한 기동으로 귀환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상공에서는 모든 작전을 완벽하게 엄호한 KF-21 보람의 편대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듯 함정 위를 초저공 비행하며 화려한 롤 기동을 선보였습니다. 공중과 해상 그리고 심해를 잇는 대한민국의 강철 연대가 하나로 뭉쳐 위대한 승전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는 이제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건드리는 것은 곧 신의 심판인 현무를 부르는 행위이며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함대 사령관으로서 나는 작전의 마지막 기록을 마감하며 함교의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섰습니다. 차가운 북극의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가슴속은 뜨거운 자부심과 전율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술로 이겼고 우리의 의지로 이겼으며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단합된 염원으로 승리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북극 항로의 새로운 질서를 이끄는 주역으로서 그리고 세계 안보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그 위상을 영원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현무는 더 깊은 곳을 향할 것이고 우리의 보람에는 더 높은 하늘을 지배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군을 믿고 끝까지 응원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여드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유한 무기와 우리 군인들의 정신력은 이미 실전에서 증명된 살아있는 전설이며 곧 다가올 우리의 미래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해군은 그 어떤 것엔 풍파가 몰아쳐도 우리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철옹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이 땅과 바다를 위해 우리는 단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국군 장병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밤은 평온하고 조국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한 상사의 투혼과 보람의 포효 그리고 안창호함의 침묵이 만들어낸 이 위대한 드라마를 가슴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그린란드 북극 해주권 수호 작전의 대장정을 모두 마칩니다. 우리는 조국을 믿었고 조국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이며 우리의 승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필승.
Thank you.